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특별히 이걸 이제 소개시켜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시술을 하고 난 뒤에 금방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도 있고 효과를 바로 보기 때문에 이 시술을 권장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찾아오는 질환인데 자궁탈출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궁탈출증은 이전에 조금 많았었습니다. 집에서 출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가지고 일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병원에서 대부분 분만하시고 이래서 그렇게 많은 빈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전에 좀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자궁탈출로 인해서 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궁탈출증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자궁이 뱃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궁이고 나팔관이고 난소인데 얘네들이 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지탱해주는 인대와 근육들이 여러 번 출산이나 아니면 너무 많은 복압에 상승하는 그런 운동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골반 기저근이라고 해서 자궁을 받쳐주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자궁 자체가 질 밖으로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궁탈출증이라고 그래요. 간단히 그림으로 자궁탈출증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정상적인 자궁 위치입니다. 내려가 있는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궁질의 반텀 정도 내려왔은 거를 1기라고 하고요. 입구까지는 거의 내려온 거를 2기라고 그럽니다. 입구 밖으로 자궁경부가 살짝 튀어나오면 3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4기 이상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힘을 배에 딱 주면 그냥 다 튀어나와 버리고 힘을 안 주면 이게 들락날락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이 생활이 불편해지고 여기 이제 자꾸 옷 같은 데 쓸려서 자궁경부에 염증이 오고 피가 나고 이런 불편을 겪게 될 것이죠. 덩달아서 자궁 지탱해주는 기저근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또 뭐가 빠질 수 있느냐 하면은 자궁이고 이게 대장이에요. 이 대장을 받쳐주는 근육도 약해져서 대장 쪽 압력이 증가되어서 이게 밖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은 여기 있고 장이 밑으로 이렇게 살짝 이제 빠져나오는 탈장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흔한 거는 자궁 앞에 바로 방광이 있는데 이 방광을 지탱해주는 근육도 약해져서 요게 밖으로 빠지는 방광류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궁만 하나만 이렇게 빠지는 자궁탈출증이 있고 그 다음에 자궁과 방광류가 동시에 같이 빠지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대장이 나오는 대장탈출증 이런 것들은 조금은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조금 밑이 묵직하다 하고 질 상부 2분의 1까지만 조금 내려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케겔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변 볼 때 우리가 힘을 빡 주면은 소변이 끊기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근육을 이용해서 수시로 케겔 운동을 쪼았다 놨다 쪼았다 놨다 하면은 이 기저근이 강해져서 근육이 힘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이걸 받쳐주는 기능이 더 향상이 되어서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장실에 가서 특히 변비 있는 사람들 너무 오래 앉아가지고 변을 막 준다고 힘을 막 주면 이게 기저근이 느슨해져서 더 쉽게 빠지게 돼요. 그리고 쪽을 쉬고 앉아서 밭에 일하는 그런 자세, 그것도 쪽을 쉬고 앉으면 복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저근에는 아주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서 자궁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뭐 대장, 직장 이런 것들이 빠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걷거나 일을 할 때 배 아랫배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지 않나 이런 걸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게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혹시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아까 다 튀어나온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어떤 치료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수술적 방법을 쓰게 됩니다. 옛날에는 조금 덜 튀어나왔을 때는 폐살이라 해서 여기 요 질 안에다가 링 같은 거를 꽂아서 자궁이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걸 썼더랬어요. 근데 그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계속 한번 쓰고는 소독하고 넣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넣어 놓으니까 위에서는 내려오려고 그러고 밑에서는 막고 이러니까 이게 욕창처럼 압력에 의해서 안쪽이 막 헐어요. 궤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폐살이를 많이 안 씁니다. 대신에 이제 수술적 방법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튀어나온 자궁을 제거를 하고 질벽을 위아래로 좁혀줘 버려요.
위아래로 좁혀진 질벽에 의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죠. 빠진 자궁을 적출해 버리니까 이제 괜찮아지는 거고, 혹시 방광류가 있으면 위쪽 질벽을 좁혀주면 방광류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좁혀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적출을 안 하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복강 내시경, 배를 열지 않고 요즘에 구멍만 뚫어서 메쉬라는 특수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기 처져 있는 자궁을 끌어당겨서 뒤에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면은 얘가 이제 안 내려가겠죠. 위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단점이 뭐냐 하면은 메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유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유착 때문에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배로 수술하지도 않고 자궁도 드러내지도 않고 질로 수술하는 방법인데, 요게 이제 드림코아 수술이라 해서 요런 실리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궁이 빠져나오는 입구 쪽 질 상향을 이렇게 묶어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져 있는 역할을 얘가 대신해 주는 거죠. 얘가 더 이상 밑으로 처지지 않게끔 해주는 시술이에요. 요거는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 반신 마취 해가지고 수술 시간도 한 20-30분이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 있고, 방광류가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팝업 수술이라고 메쉬를 이용해서 방광을 들어 올려서 고정시키는 수술도 같이 하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직장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질벽을 좁혀주는 수술도 같이 동행하게 되면은 튀어나와 있는 모든 탈출증을 동시에 다 교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다른 병원에서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특별히 이걸 이제 소개시켜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시술을 하고 난 뒤에 금방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도 있고 효과를 바로 보기 때문에 이 시술을 권장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시술을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은 요게 이제 자궁이고 튀어나온 게 요게 방광이에요. 방광류도 심하고 자궁도 이만큼 다 튀어나왔었는데, 드림코아 수술하고 방광류 팝업 수술을 같이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쏙 들어간 모양이죠. 그리고 이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탈출증, 그 다음에 방광류, 그 다음에 대장류, 대장 쪽 탈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